주인에 가면요, 음식점 주인한테 우리가 아까 예약한 사람인데요, 혹시 우리가 음식을 지금 주문해도 될까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왜요? 일방적이죠. 일방적이니까 갑에 상대방이 뭐가 필요가 없어? 동의가 필요 없죠. 털썩 앉아 음식 주세요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물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의사표시죠.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려면 말을 해야 되죠. 말을. 그런데 여러분요, 이렇게 여기요 한 10명 넘는 사람이요 예약을 했단 말이죠. 그럼 저쪽에서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올지 안 올지 궁금한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한테 물어볼, 이런 음식점에서 보통 전화가 확인 전화 와 안 와? 오죠. 혹시 이따 10명 오는 거 맞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요, 지금 뭐냐면 갑이요 을한테 올 것인지 말 것인지,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말 것인지 뭐랬냐? 체고를 했어. 체고를 했어. 그러면 을이 뭐라 그래요? 온다 안 온다 같아부터 말을 해야 되죠. 근데 을이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겠다는 거죠. 왜? 말을 해야지 온다는 건데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예약은 효력을 잃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음식점 주인이 여러분한테 전화하죠. 아까 우리 10명 온다고 했는데 오실 거예요? 물어보면 글쎄요. 근데요 있잖아요, 2명이 지금 연락이 안 되고요. 2명은 또 돼지고기를 또 싫어한다네요. 그러면 벌써 4명 끝나니까 끝난 거죠. 그럼 저쪽에서 주저리주저리 얘기하고 있으면 이 얘기 끝나기 전에 끊을게요. 탁 끊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건 뭐예요? 당신 오지 않구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은 본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없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 다음에요, 단독이죠. 단독이니까 뭐를 붙이면 안 돼요? 조건을 붙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음식 맛이 좋으면 돈 주고 음식 맛 없으면 돈 안 줄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조건 붙이면 안 돼. 단독행위는.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붙일 수가 없다. 이것을 일방 예약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약이라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어떡하죠? 본 계약을 체결하죠. 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보통은 뭐를 준다? 계약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죠. 그러면 계약금 이렇게요. 그 다음에요, 중도금이죠. 중도금 이후 단계를 뭐라고 하냐? 이행 단계라고 얘기하고요. 이행 단계에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뭐라고? 해제하고, 그 다음에 원상 회복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지금까지 우리가 채무불이행 이런 말 많이 했죠. 채무불이행은 뭐다? 언제? 후발적으로. 기억 안 나요? 후발적으로 누가? 채무자가 뭘 해야 돼? 잘못이 있어야 되죠. 봐봐, 계약을 계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이니까 후발적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채무불이행은 중도금 이후부터를 채무불이행하지, 아무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할지라도 중도금을 받기 이전에는 채무불이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채무불이행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봐봐요. 우리가 이 본계약을 뭐라고 한다? 주된 계약이라고 얘기하고요. 계약금 계약을 뭐라고 한다? 종된 계약이다. 우리 계약금 계약을 또 무슨 계약이라고 하죠? 오락 했었는데 현대계보 기억나 안 나? 나죠. 무슨 계약이다? 요물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금 계약을 요물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기서 계약금을 주죠. 계약금을 주면 어떻게 돼요? 원래 여러분요,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냐? 근대 이전에는 계약을 법세라고 그래요. 법세. 계약을 법의 족쇄를 채워버린다 이 말이죠. 두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하죠? 한 번 계약을 하면 법의 족쇄를 채워놨기 때문에요, 계약을 파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계약하면 파기가 안 돼.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얼마나 신중을 계약했어요.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 어떤 것을 발명을 했냐? 계약금 제도라고 하는 것을 발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사람이 한 번 계약했는데 어떻게 그 계약을 끝까지 지켜야 되냐 이 말이죠. 계약을 체결했어도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죠.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것을 해약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약금이라고 하는 제도를 발명하게 돼. 그래서 계약금이라는 발명하니까 계약을 체결했다 해서 무조건 법세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은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도금 이후가 되죠. 이후.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냐? 자기 멋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부터는 다시 무슨 단계로 된다? 법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금 이후부터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멋대로. 그런데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자기 멋대로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제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먼저 계약금은 요물계약이니까 요물양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요 우리 갑한테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랬어. 그러면 1,000만 원을 지급해야 계약금 계약이라고 그래. 그런데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일단 지급했단 말이죠. 그건 계약금 계약이 아닌 거예요. 왜? 계약금 계약은 요물이니까 요물이니까 물건을 둬야지만 계약금 계약이 돼. 그러니까 이것은 요물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을 했다.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을 때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려면 이제는 자기 멋대로 해지를 못해. 우리 보통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요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일단 줘. 주고 나서 계약을 무조건 해지해. 그러면서 뭐라 하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왜? 1,000만 원 주고 계약했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100만 원만 주고 계약을 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해. 계약금 받은 사람은요 1,000만 원을 다 받아가지고 계약을 해지했으면 900만 원 이익인데요 100만 원밖에 못 받아가지고 계약을 저쪽에서 해지했으니까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 다 잘못된 것이에요. 이건 계약금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은요 계약금 1,0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100만 원만 줬죠. 그러면 계약금 계약이 없는 것이니까 계약금 100만 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는 지금 무슨 법이다? 채권법이죠. 채권법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임의 규정이니까 뭐가 가능하냐? 을이 100만 원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니까 갑이 알았다고 하죠. 그러면 또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갑이요 안 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아니죠. 실무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계약금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요 계약금 계약은 뭐냐? 계약금 계약은 우리가 매매 계약을 하죠. 이 건물이 1억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약금을 얼마나 주기로 했냐? 1,000만 원을 주기로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얼마나 주냐? 4천을 준단 말이죠. 그러면 잔금을 얼마나 줘야 되냐? 6천을 줘야 되는 거예요. 6천을. 잔금을 5천을 주는 게 아니라고. 왜냐?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에요. 계약금은 뭐냐? 해약금이라고. 계약금은 뭐냐?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뿐이에요. 이것을 약정해제권의 일종이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두 사람 다 계약을 진행시킬 의사로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을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포기하지 않고 중도금 날짜가 지나죠? 그러면 이제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더 이상 해약금의 의미가 있어 없어? 없죠. 갑원들한테 계약금을 반환해야 되는 거예요. 반환하고 중도금으로 4천을 받고 잔금으로 6천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 급해가지고 이미 돈 받았잖아요. 이미 돈 받았으니까 그거 또 주고 또 받으려면 그러니까 귀찮죠. 그러니까 돈 안 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을 안 주고 계약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건 이제 더 이상 계약금이 아니거든요. 계약금 하니까 중도금 4천 받았죠. 그러면 잔금으로 이미 1,000만 원을 더 받은 거예요. 안 줬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잔금으로 얼마만 받아? 5천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끝까지 계약금으로 체크한 생각을 해.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되냐? 여기 어디선가 일방은 뭐냐? 갑이든 을이든 일방에 채무 불이행이 있다 이 말이죠. 채무 불이행이 있어가지고 계약을 만약에 해지하게 된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손해배상을 얼마나 청구하냐 이 말이죠. 여기 어디선가 의뢰한 사람이 잔금을 준비를 해야 돼. 잔금을 준비 못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러면 갑은 뭐라냐? 갑은 을한테 받은 계약금 안 돌려줘. 갑은. 그러면 을도 당연히 계약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무에서. 그럼 그렇잖아요. 그렇게 당연히 을도요. 계약금 달라 말 못하고 좀 깎아주면 안 되냐고 가서 사정해요. 꼭 깎아줘. 자기 거 달라고 하면 되지. 알겠죠? 이거 좀 깎아달라고. 사정해. 그러니까 중개업자 가가지고 막 못 사게 굴어. 가서 얘기 좀 잘 좀 해달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꼬투리 잡아야지. 꼬투리 잡아가지고 저 사람이 자격증이 있나 없나 보고. 알겠죠? 누가 계약서를 썼나 보고. 알겠죠? 무슨 수가 없나. 이게 나쁜 것만 탁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여기에서 계약이 어느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계약 해지가 되면 무조건 돈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 있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통은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실제 손해를 입증을 해서 청구를 해야 돼. 즉 만약에 을이 잔금을 주지 않아서 계약이 중간에 깨졌어. 그러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의 손해가 있는가를 갑이 증명을 해가지고 돈을 받아야 돼. 증명할 길이 있어 없어?
쉽지 않죠. 그거 어떻게 증명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우리는 계약금을 그냥 위약금으로 하기로 특약을 딱 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그것을 손해배상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을 해. 추정. 그다음에 또는 위약벌로 봐. 위약벌. 위약벌은 뭐냐? 위약벌이라는 것은 여기서 계약금 떼이고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부터 보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실무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본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앞으로 이제 학교하고 나서 가면은 여기 뭐 원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요.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올해인가 올해 상반기인가 올해인가 작년 말인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요 부동산 가격이 높은 데는 딱 원주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뭐 집가 동향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는데 원주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 기업 도시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뭘 한다? 분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를 하냐? 아마 아파트 분양인가 상가 분양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상가 분양이 아파트 분양 계약서 봐봐. 계약서 보면 반드시 뭐가 되어 있냐? 위약벌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거기를 왜 그러냐? 아파트나 상가 분양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그만둬봐. 그러면 이 사람 아니었으면 다른 사람한테 분양이 됐을 건데 이 사람은요 분양받을 기회를 놓쳐가지고 다른 데 가서 분양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갑자기 그만둬봐. 그러면 내가 또 얘기하겠죠. 전화하겠죠. 근데 이미 다른 데 이미 분양을 받아가지고 상가가 한동안 공실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위약벌 약정이 돼가지고 계약금 준 거 무조건 떼요. 계약금, 위약벌은 뭐냐? 계약금 무조건 떼이고 플러스 알파로 손해배상을 더 줘야지 계약을 하지. 그러니까 뭐라고 되냐? 위약벌은 뭐라고 되냐? 지금까지 납입한 금액의 10%, 납입한 금액의 5% 또는요 전체 잔금의 5% 이런 것을 위약벌로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중간에 계약을 해주려면 무조건 해지는 못하는 거예요. 계약금을 포기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잔금이 잔대금이 만약에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대한 2%. 그러면 2% 200만 원 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냥 무조건 해지는 못해. 그걸 위약벌이라고 그래. 벌은 뭐죠? 벌칙이죠. 우리 축구에 보면 페널티킥이라고 주죠. 한 골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페널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벌. 그런데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냥 계약금 1,000만 원을 손해배상으로 보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의뢰 잘못으로 인해서 갑에게 생긴 손해가 500이다. 그러면 원래는 500만 받아야 되는데 1,000만 원을 손해배상 예정으로 해놨죠. 그럼 500이어도 500을 반환하지 않고 다 먹는다 이 말이고 만약에 의뢰 잘못으로 인해서 손해가 1,500이 났어. 1,500이. 그럼 500을 더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냥 1,000만 원 갖고 퉁치자 이 말이죠. 그것을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인지 잘 모르겠다. 분명하게 위약벌이라고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우리는 계약금을 뭐로 본다? 손해배상 예정으로 봐. 그러니까 준 사람은 뭐라고?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줘? 2배를 주는 걸 손해배상의 예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해약금으로 추정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판례를 보면 무슨 말이냐면 판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확인하는 특약이 있으면 해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그런 말이 나와. 그 말의 뜻은 우리가 위약금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중도금 이후 단계 어디서를 얘기해. 그러니까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계약금은 우리 565조에 보면 계약금은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한다고 딱 돼 있거든요 법에. 그러니까 중도금 이전 단계에서는 뭐로 보고? 해약금.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는 뭐로 본다? 위약금으로 보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손해배상의 예정이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계약서에는 그러면 어떻게 나와 있냐? 계약서는 여러분 이렇게 나와 있어. 계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조나 4조 중에 보면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해약금에 관한 것을 그대로 규정하고 있어. 위약금에 관한 것은 계약서에는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밑에 보면 특약사항 있죠? 특약사항에다가 위약금 규정을 꼭 써야 돼. 뭐라고 쓰냐? 일방의 채무, 일방 누군지 모르니까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몰치당하고 빼앗기고 이 말이죠.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배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이 규정을 집어넣어야 돼. 그것을 위약금 특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이후에 의뢰 잘못이 있으면 갑이 그 계약금을 다 가져가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소송을 제기하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중도금은 4천이죠? 중도금은 4천인데 4천 중에서 3천만 원만 먼저 줬어. 그래도 이행 단계다. 그러니까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를 못한다. 그런데요, 갑이요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 그래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갑이 지금 돈 계약금 1,000만 원 받았는데 2천만 원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돈 빌리러 다닌대. 그러면 그러면 계약을 해지를 못하게 하고 싶어. 못하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중도금을 줘야 되는데 중도금 날짜는 4월 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4월 1일 전까지만 돈 주면 된다고 생각하고 돈 빌리러 다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미리서 3월 22일 날 미리서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돼. 그래서 판례가 말하냐? 중도금 날짜보다 미리서 지급을 해도 이행 단계다. 그러면 3월 22일 이후부터는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약금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중도금 전이죠. 그럼 중도금 전은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면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없으니까 계약을 해지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원상회복을 청구한다 이런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이게 아주 또 중요해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계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형성권이에요. 똑같이 형성권이야. 형성권이니까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계약금의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의리라고 하는 사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일방적으로 하니까. 그런데요, 갑이 을한테요 계약금 1,000만 원 받은 거 2천만 원 줬어. 주고 계약을 해지했는데 의리한 사람이 뭐라 하냐? 아, 나는 계약금 안 받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계약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계약금을 공탁을 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공탁을 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우리의 동의 필요 없다니까. 갑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으면 2배를 주고 계약을 해지하면 끝인 거예요. 의리 동의를 안 해? 그래도 공탁시킬 필요 없어. 왜? 이미 의사표시 말로써 계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단독행위죠. 조건을 붙일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은 계약금 1,000만 원 받았죠? 그럼 반드시 얼마를 줘야 돼? 2천만 원을 주고 계약을 해지하지. 2천만 원 주고. 자기가 지금요 1,500밖에 없어. 1,500만 주고 일단 1,500 주고 계약을 해지한다. 내가 500원 벌어서 갚을게. 돼 안 돼? 그건 해지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뭐를 붙이지 못해?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여기서 문제예요. 을이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줬죠. 1,000만 원 줬죠.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 1,0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갑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얼마를 줘야 돼? 2천만 원 줘야 돼. 그러면 을은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1,000만 원 포기하면 돼. 갑은요 배액을 줘야 돼. 배액 2천만 원 줘야 돼. 그러니까 결국 계약을 해지하면은 갑이 계약을 해지할 때하고 을이 계약을 해지할 때하고 누가 더 손해예요? 누가 더 손해? 누가 더 손해요? 똑같죠. 왜요? 을은 1,000만 원 주고 포기하면 되죠. 1,000만 원 손해죠. 갑은 1,000만 원 받았죠. 받아가지고 1,000만 원 더 얹어가지고 2천만 원 주죠. 그럼 결국 얼마 손해요? 1,000만 원 손해. 둘 다 똑같은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딱 봤을 때는 갑이 더 손해 같은데 둘 다 똑같다. 이것을 뭐란다? 일방이야기고 이것을 계약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여기 이 잔금 있죠. 잔금하고 뭐하고요? 등기하고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 지금 봐봐. 동시이행 거는 맨 끝에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권은 중도금 이후 단계에서 계약의 해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예약이 있고 계약금 계약이 있죠. 그러면 책의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돼? 맨 처음에 예약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계약금 나오고 계약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야 돼? 여기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 해제가 나오고 만약에 계약 해제가 없으면 나중에 동시행이고 이렇게 순서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책의 순서는 어떻게 되냐? 동시행이 맨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나와 순서가.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책의 순서하고 이 법의 논리의 순서가 다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어떻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법의 논리를 알아야죠. 논리 실무상 어떻게 가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예약을 하고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주고 그리고 나서 이행을 하자면 채무불이행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마지막에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고? 동시이행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동시행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여기 두 개를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 뭐를 할 거냐면 여기 계약의 해제하고 그 다음에 뭐냐? 담보책임하고 그 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울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해제는 양이 좀 많아요. 담보책임도 양 많고 임대차 양이 많은데 이 세 가지는 사실 지금 우리가 배운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해제가 약간 양이 많지만
양이 많은 것은 무조건 내용이 쉬워요. 양이 많은 것은 뭐뭐 보면 되는데 항상 목차만 잘 보면 돼. 양이 많은 것은 알겠죠? 그래서 뭐 토요일 날요 이 세 가지를 해가지고 채권법을 끝내도록. 그래서 채권법은 오늘 배웠던 것하고 토요일 날 배우는 거 이 두 가지만 되면 여기에서 내가 얘기한 것에 벗어나는 문제는 절대로 안 나와요. 알겠죠? 내가 지금 강의한 내용만 나오는데 거기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채권법이요? 양이 적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강의가요 채권법 강의로 2번, 3번 들어가지고 이것을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그 식사하고 나서 3시부터요. 3시부터 물권법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